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관련한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세 번째, 야, 여기 또 이 자료, 세 번째 자료 올려주시죠. 네,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중 권성동 통해 검찰과 소통, 녹취 나와. 네, 9일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충격적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송환을 위해 권성동, 김경수 전 고검장 라인과 장재원, 최재경 변호사 라인이 경쟁했다는 내용인데요. KH그룹 조 부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의 대화에서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에도 권성동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네. 자료 내려주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2022년 8월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네. 김성태 송환 작업에 착수한 거가 우연이 아니라는 네.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죠. 네. 사실 뭐 이게 우리는 다 짐작을 했지만 그래도 네.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 다르니까요. 처음부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거하려는 네.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증언이고,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만 수사할 것이라는 당시 언론 보도는 검찰의 기만 전술이었다는 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몇 주 전에 저희가 쌍방울 대북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제 쌍방울 측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이제 대북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찌라시를 돌린 거예요. 찌라시를 돌려서 그렇다면 이제 원래는 쌍방울은 네이 이런 거 만드는 데 아닙니까? 네, 네이 사업 하는 데인데 뭐 히토류나 이런 사업을 이제 KH 그룹 이쪽과 이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찌라시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 여기 뭔가 이제 북한과 협력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주가 조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놀란 게 여기에 이제 권성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거 자료 뭐 조사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네. 그 이제 권성동에 대한 그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권성동과 이렇게 긴밀하게 검찰과 이제 뭔가 이제 커넥션이 있거나 좀 이제 봐달라는 식의 그런 이제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회장 이제 KH 그룹 조 부회장하고 이제 권성동과 이렇게 그 밀착한 그런 관계를 스스로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성동이 이제 40억, 네, 정확한 액수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액수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 정도의 금액을 주면은 내가 좀 해결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네, 이래서 뭐 그 안에 권성동, 김경수 전 고검장 라인하고 그리고 장재원, 최재경 변호사 라인이 경쟁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KH그룹 조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의 대화에서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에도 권성동 의원하고 이렇게 좀 뭔가 연락을 하면서 검찰과 소통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네,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이제 연수원이 그 17기 네트워크가 이 작전을 주도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워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김경수 전 고검장과 장재원 의원은 또 최재경 변호사와 각각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데 이들이 모두 연수원 17기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 부회장은 장재원이 먼저 쳐서 해외에 있는 걸 송환해 와버린 거라면서 장재원 라인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또 냈습니다. 김성태를 네.
굴복시킨 검찰 방법도 참 잔혹했죠. 네, 상당히 좀 네, 잔혹했더라고요. 주변 인물들 네. 17명을 일괄 구속시키는 되게 초강수를 뒀고 여기에 친동생 김영모 씨도 있고 네. 비서실장인 분도 있고 네. 이 김성태 씨의 핵심 측근들을 모두 구속해버렸죠.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재수 씨들 싹 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좀 일가 친척하고 요 핵심 측근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렇죠. 네? 실질적인 압박을 가한 거죠. 엄청난 네. 일반인들에게도 엄청난 공포로 느껴지는 그런 걸 했고. 그래서 뭐 회사가 엉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항복해서 네. 증언을 했다는. 자 여기에서 이제 검찰이 내용이죠. 김성택에게 제시한 딜의 내용 요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영이 부탁해서 대북 송금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대신에 주가 조작 혐의는 완전히 빼주고 횡령 금액도 대폭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부회장은 이화영을 잡으면 이재명이 잡힌다 이런 스토리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로 이화영을 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맞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그 이재명 죽이기로 이런 계획들이 짜여졌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제 검찰의 진짜 목적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검찰이 제시한 거짓 진술 대신에 이제 특혜 딜 이런 충격적인 이런 사실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건 이제 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법에 걸리죠. 이제 검찰이 피의자한테 뭐 거짓 진술을 하면은 혐의를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불법이고요. 네. 형사소송법 상에서도 이제 강요나 이제 회유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네. 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죠. 사실 검찰은 법과 증거로 수사를 해야 되는 기관인데 자기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딜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 자체가 어떤 이제 변호사랑 이제 회유할 때 거의 300억, 네, 300억을 제시하고 뭐 이들이 얘기한 뭐 그 400억 이 정도는 아이고 말씀드리는 순간 네 박유진 의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네, 일단 박수로 포마드까지 맞이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스쿠터 타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야. 네. 포마드가 아니라 네. 아니 스쿠터 지금 머리요. 세수 막 지금 와가지고 예 아이고 오늘 한 10시쯤에 오신다고. 예 그러니까요. 한 10시 2분 일찍 오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아니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몹쓸 꼴이 아, 괜찮아, 괜찮아. 몹쓸 꼴이네 몹쓸 꼴.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냥 하세요. 네, 뭐 중간에 하세요? 이제 제가 보기 싫다 진짜. 네. 아. 사전에 이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셔서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셔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스쿠터 초반에 타고 오신 네. 거니까요. 박유진 양해해 주세요. 의원님 이제 저번 시간에 오셔서 너무 이제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제 안 가립니까 이제 이름표? 가리는 거 잊은 겁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요. 마치, 잘 안 네. 나오게 가렸네. 네. 이름표를. 이렇게 머리도 뭐 자연스러우십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게 스쿠터를 타고 오면 헬멧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머리가 너무 아이고. 어긋하고 이제 모르시겠다. 급히 세수하고 온다고 했는데 아이고 네, 네. 이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시기 전에 저희 1부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선정을 해서 예. 그 4가지 정도 금주의 최악의 하이라이트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진짜 최악의 하이라이트를 선정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지금 자료 3 올리고 얘기하는 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때 한마디 보여주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기사 내용이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중 권성동을 통해서 검찰과 그 소통하는 그 녹취가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시의원으로서 한번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제 짧게. 평가하시는지. 네. 아니 사실 시의원으로서 네. 이야기하기에 제가 너무 부족하죠. 뭐
자격도 그렇고 준비도 아, 그런데 아닙니다. 이 분명한 방향성 하나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쌍방울 참 어떻게 이름도 쌍방울 이제 이 사건은 일련의 약간 공통적인 특징이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검찰이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어떤 특별한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요? 대다수가 그런데 그렇죠. 검찰이 이건 문제가 있었고 이건 대북송금과 연결된 거고 이거는 이런 의도로 근데 정작 결제자였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네. 내가 내용 다 알아서 보고받고 해왔다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의지 이렇게 이끌어온 사건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황 증거 그러니까 관련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과정이 진행될수록 이 검찰이 진짜 무리하게 기소했구나라는 걸 대다수의 국민 주권자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관련해서 이제 녹취가 또 나왔잖아요. 네, 보셨어요? 이거는 엄연히 진짜 짜맞추기 수사로 이재명 죽이기로 갔다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명약관화하게 나왔는데요. 근데 요거 요즘에 대해서도 이제 짧게 좀 논평 좀 예. 해주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녹취가 공개되면서 뭔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전체 사회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보면 이제 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일반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화가 녹음되고 있는 건가? 이게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삶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이제 전화 녹음 녹취가 공개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만 특정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녹취라는 증거가 결정적이 되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작의 가능성 그리고 조작의 유혹이 커져요. 왜냐하면 그 녹취 한 번으로 바로 반대되는 여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위험성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결론을 어떻게 줘야 될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불안했어요. 국민 집단 이게 지금 후유증이라고요. 후유증. 뭐라도 이야기를 곧대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원래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야 좀 좋은데. 사실 말씀대로 녹취가 나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회죠. 그렇죠. 네. 근데 시원하게 말씀하셨다가 큰일 나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양해해 주세요, 시청자님들.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의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녹취라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런 경향성도 있지만은 이제 이거는 사건이 이제 경중을 따졌을 때와 그리고 이제 검찰과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당대표라는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이런 정황들과 이런 조작들이 행해졌다 이런 것들이 또 내부자에 의해서 이렇게 그럼요. 좀 이제 굉장히 용기 있는 그렇죠. 용기 있는 폭로성으로 폭로고 증언이죠. 네, 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돈이 또 오고 가고 뭐 그런 게 정황들이 또 뭐 제시한 금액 이런 것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철저히 제가 아까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일반적인 대전제를 밝힌 이유가 네.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파장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로 어떤 누구도 그런 전화 통화 하나를 쉬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고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네. 몇 번에 더 검증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 있는 증언과 실제 내용이 폭로된 것은 그야말로 그만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공개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네.